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화 사회라는 제목으로 자동화와 관련된 어휘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미래 사회는 정보사회, 자동화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죠. 자동화란 기계, 장치, 기기 등의 조작을 인간이 직접 하지 않고 자동으로 제어하고 조절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무적인 처리 과정과 사무실의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는 사무자동화,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공정이나 원료 및 제품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공장 자동화, 냉난방이나 가전기기 등 가정의 모든 기계와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 관리하는 가정 자동화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272쪽을 보세요. 표가 하나 있습니다. 가와 나의 자동화와 관련 있는 단어와 표현들을 정리해 놓았네요. 먼저 가에 있는 단어와 표현들은 자동화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IT, 즉 정보통신기술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에는 자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어휘 및 표현들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문서 처리입니다. 문서 처리는 문서 처리기, 즉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문서 데이터의 입력, 표시, 편집, 저장, 검색, 전송 및 인쇄 등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정보 유통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전자결제입니다. 전자결제는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한 결제 방식을 의미하는데 소비자는 인터넷상의 상품을 본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판매자는 계약서나 전표 없이 은행과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제어입니다. 원격 제어는 영어로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먼 곳에서 신호를 보내어 기계 장치를 조작하거나 조종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신호의 전송 수단에 의해서 실내 거리로부터 우주 공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규모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감지입니다. 자동 감지는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가 자동으로 감지되는 것 또는 그런 기계 장치입니다. 여기에서 감지는 느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이나 PC 통신에 접속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화의 구체적인 예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나에 있는 단어와 표현들을 볼까요? 먼저 경비절감입니다. 경비절감은 어떤 일을 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아껴서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강화입니다. 여기에서 보안은 어떠한 것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화는 더 튼튼하고 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안 강화는 인터넷상에서 노출되기 쉬운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보안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안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안 강화는 도난과 같은 안 좋은 것들을 방지하고
사회 질서를 더 강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무 업무의 효율화입니다. 사무 업무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업무를 말합니다. 또 효율화는 적은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서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 업무의 효율화는 업무상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공장, 사무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동화는 사람을 대신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책 273쪽에는 사업 업무의 효율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라면 비즈니스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사업 업무라는 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무 업무의 효율화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정보 공유입니다. 정보 공유는 말 그대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보에 관계되는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 자동화 사회라고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률 향상입니다. 여기에서 능률은 일정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능률 향상이라고 하면 일정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의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보다 효과적이고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전산과 업무에서 기계는 사람보다 능률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향상입니다. 품질 향상은 물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물건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동화와 관련 있는 단어와 표현들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모두 책 272쪽 아래를 보세요. 가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표가 하나 있죠? 왼쪽에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러한 기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단어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능을 보실까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판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이나 PC 통신에 접속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즉 전자상거래였죠. 자, 그럼 여러분도 아래의 기능을 설명한 내용을 보시고 가에서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집 안의 가전제품, 조명기기, 음향기기 등을 전화로 켜고 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자동화 중 가정자동화의 하나로 먼 곳에서 신호를 보내어 기계장치를 조작하거나 조종하는 원격 제어를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물건을 구매한 후 대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금은 물건의 값으로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또 지불하다는 돈을 내어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단어를 써 넣으셨나요?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한 결제 방식을 의미하는 전자결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상의 상품을 본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판매자는 계약서나 전표 없이 은행과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했었죠. 자, 그럼 다음을 보실까요? 가스 누출이나 화재, 도난 시에 경고음이 울린다. 여기에서 가스 누출은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화재는 불로 인한 재난을 의미합니다. 도난은 도둑에게 물건을 빼앗기거나 도둑이 물건을 훔쳐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밖으로 새거나 불이 나거나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갈 때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어를 써 넣으셨나요?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가 자동으로 감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자동 감지를 써 넣으시면 되겠죠? 다음 내용을 보세요.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찾는다 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정보 유통을 써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각종 자료나 서류 등을 컴퓨터로 작성, 저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각종 자료나 서류, 즉 문서를 의미하죠. 이러한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문서 처리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나의 표현을 이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책 273쪽을 보세요. 다음 글 안에 빈칸에 어울리는 표현을 나에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모두 써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자세히 살펴볼까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은 더욱 발전하는 추세이다. 여기에서 획기적이다는 어떤 과정이나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을 만큼 이전의 것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새롭게 발전하여 그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은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가정에서도 도난 시에 경보음을 울려주는 자동 감지 기능을 통하여 보안 강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누군가 가정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려고 할 때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주는 자동 감지 기능을 통하여 안전하게 자신의 물건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면 되죠? 네, 바로 보안 강화라고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자동화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사무 자동화를 통해 신속한 정보 수집, 사무 업무의 능률 향상 및 내용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사무실에서도 사무 자동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사무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모하다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사무 자동화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공장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하던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켜 경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공장 자동화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네, 공장에서도 사람들이 하던 일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켜 비용을 줄이는 경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입은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하다라는 의미로 사람의 개입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직접 그 일에 끼어들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컴퓨터나 기계가 대신한다면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 수 있지만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들을 잘 채워 넣으셨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실까요? 아래를 보시면 위에서 배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자동화 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보기의 글을 읽어볼까요? 현대사회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현대사회를 자동화 사회라고 말할 만큼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사람들이 생활할 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금융 업무를 보거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집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금융 업무, 즉 은행 업무를 보거나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전자상거래로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컴퓨터나 복잡한 기계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편한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어 자동화 제품을 선호하고 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점차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컴퓨터나 복잡한 기계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어 자동화 제품을 더 좋아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컴퓨터나 복잡한 기계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여러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 사람들은 자동화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동화 제품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게 될 거라는 추측입니다. 기존의 자동화라고 하면 컴퓨터나 기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컴퓨터나 기기를 잘 다룰 수 없는 사람들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자동화 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컴퓨터, 네트워크 팩시밀리, 고성능 복사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업무나 사무 처리를 효율적이고 좀 더 쉽게 자동으로 처리하는 사무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와 네트워크,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에 따라 가정과 사무실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의 사무 처리를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무 업무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해서 자동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